안녕하세요. 북스원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식상호업 정책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볼게요. 자, 이 식상호업 정책은 이제 강무개혁 이전과 강무개혁 이후에도 이렇게 진행을 했거든요. 자, 이 식상호업 정책은 여기서 이제 예전에도 설명한 것처럼 근대적 산업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도입을 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를 왜냐면 활성화시키겠다. 이런 것들이 이 식상호업 정책의 주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좀 볼게요. 자, 보면, 자, 앞부분에는 이제 그 식상업 관련된 내용들 정의와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여기 보면 외국의 이제 선진 기술 수용하면서 국내 상고 보호 육성에 필요했고, 이걸 식상업이다. 이렇게 있죠. 예. 그래서 외국의 선진 기술 수용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뭐냐면, 국내 이제 상공보호 육성도 이렇게 필요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 당시에 이제 정부에서는 어떤 정책을 했냐면 되게 이제 강국개혁기의 기준을 볼 때 그 시장을 개방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이제 시장을 적절하게 통제하면서 그리고 정부가 직접적으로 이제 결탁한 그 기업들하고 기업들에게 이제 밀어주는 방식으로 해서 정부 중심의 어떤 경제 개혁을 하려고 했어요. 이에 반해 독립협회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영미식 어떤 자유주의 경제 지지를 원했죠. 그러니까 이제 정경 유착을 끊고 이렇게 인제 하려고 했던 데 반해서 이에 반해 인제 그 강호기업기 때는 이렇게 좀 약간 정경 유착을 통해서 밀어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개혁을 진행을 하려고 했다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인제 내용을 보면요. 뒤에 넘어가서 이거 좀 필요 없는 내용은 이제 그 제껴 둘게요. 대한제국 이전의 식상업 정책을 좀 볼게요. 자, 조선 정부는 일찍부터 식상업을 통해서 상공업 근대화를 달성하려고 힘을 기울였다. 그래서 선진 기술을 익히고 새로운 문물을 수용하기 위해 1980년 전후부터 일본과 중국에 시차탄을 보낸 한편 근대 시설을 마련해 갔다. 1983년 기기국가 전환국, 그다음에 잠상공사와 농무복지협정인데, 자, 요거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죠. 요거는 기출문제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인제 어 요런 거 잠상공사는 인제 대수출용 이제 비단을 만들기 위해서 어 설치했던 거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 농무복지 시업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인제 뭐냐면 미국의 영향을 받은 거죠, 미국의. 고빙사에 다니면서 세워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 1885년 직조국, 그다음에 종모국, 1887년 정보국 뭐 등등 이런 것들이 세워졌고요. 그래서 이렇게 인제 여러 공장들, 기구들이 그 정부 직속의 공장들이 세워졌다는 거. 정부는 식상업의 노력으로 갑오개혁을 전개를 맞았다. 홍보 14조에는 국중에 총명하고 재주 있는 자재를 널리 파견하여 외국의 학술, 기회를 견소토록 한다라고 방침을 정했고 1896년에는 국가가 부강을 위해서 국가의 부가 국가의 부강을 위한 개혁책을 강구하는 조치를 내었다. 자, 이러한 방침에 따라 일본에 유학생을 보내 방직, 제지, 인쇄, 양장 기술을 교육했고 또 우편 제도를 시행했다. 자, 그리고 이제 한편 근대적 상해사. 자, 그 당시 개항기 때 자주 인제 뭐냐면 세워진 회사가 이 상해사거든요, 상해사. 음. 상해사는 주식회사가 좀 다르죠. 이건 아니고 상해사 같은 경우에는 인제 주로 몇몇 이제 물주들이 잡을 모아 가지고 만든 회사예요. 일종의 합작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예. 자, 이렇게 이제 합작회사를 통해서 인제 형성된 게 상해사인데, 이 상해사들은 이제 정경유착을 통해서 독점권을 갖고 있다는 게 특징이야. 독점권. 특정 물건에 대한 독점권을 갖고 있고요. 그 상해사들은 이제 많이 사였던 이제 그 상해 집단들은 보부상들이죠, 보부상. 음. 자, 하여튼 이런 것들 특징을 갖고 있던 것이 이제 뭐냐면 그 상해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반면에 이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인제 정부에서 인제 주장했던 것보다는 이런 회사 형태는 주로 인제 독립협회 같은 그 당시 영미식 어떤 자본주의를 추구했던 인사들이 주식회사 같은 것들 이제 되게 강조를 했거든요. 자, 그러면 되게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자, 근대적 상해사가 1880 년대부터 정부의 식상 장려 발진과 민간 상인들의 참여에 힘입어 본격 성립되기 시작했다. 자, 이 무렵 계약파 인사들은 인사들도 무역이 확대되고
외국 상인의 침투가 늘어나는 상황에 대처해 근대적 상업 및 기술을 도입하여 부국 강경을 실현한 것이 시급한 과제임을 강조했다. 자, 이런 배경에서 민간회사는 자본을 모아 앞에서 얘기했던 합작회사가 나오고 있죠. 여러 사람들이 물주들이 모여가지고 자본을 형성하는 그런 회사예요. 자, 성립되는 경우에 갈수록 늘었으며 그중 이제 경영, 판매, 생산 조직과 설비 등이 근대화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한제국 시기 때 이제 정책을 볼게요. 대한제국 시기 때 이제 본격적으로 식상업 정책을 실시했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회사들도 이제 증가를 했죠. 이렇게 보면 정부의 이제 식상업 방치가 민간 상인들 참여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작은 변동과 법령, 제도의 미비로 인해서 식상업 정책의 가시적인 성과가 드러나지 못했다. 오히려 외국 상인들이 아무런 제한 없이 마구 들어오는 자본주의 생산품들은 도시와 농촌의 구석까지 깊이 침투했으며 이에 따라 막대한 국내 지하가 유출되었다. 따라서 이미 생활 필수품이 된 이들 수입 공사품을 국내에서 생산하지 않고도 무역상의 적자와 국내 산업의 파탄을 면할 수 없었다. 자, 이에 정부 관료들은 민간 식착층들 사이에 정부 관료들과 민간 식착층 사이에서는 공업 생산품을 자극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공장 설립이 시급하다는 것을 주장했다. 아울러 이런 공장 설립은 국내 유효 노동의 고용을 늘리고 대수출분 증가시켜 많은 이익을 보게 될 것을 강조했다. 정부는 이제 식상업에 대한 이런 여론과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에 힘입어 식상업공층을 재차 수입하고자 했다. 그래야 1898년 민인들을 편안히 하고 나라에 도움이 될 방도를 추구한다는 내용의 조칙을 내리고 식상업에 힘을 기울였다. 우선 정부는 반민공동의 건의를 받아들여 학교 교육을 진흥하고 상공학교를 개설을 착수했다. 상공학교의 취지는 상업과 공업에 필요한 실학을 교육하여 상공업자를 양성하는 것이다. 자, 오늘날 말하면 이제 특성화교라고 보시면 되겠죠. 상고, 공고, 이런 건데 70년대까지만 상고, 공고가 좀 잘 나갔죠. 80년대 들어와서 이제 좀 밀리긴 하는데 그 당시 상고와 공고는 상당히 이제 엘리트 학교였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고 1900년 전후로 근대 상공업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각종 교육기관이 성립되는데 양장업 같은 게 비단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비단과 관련해서 농상공부의 장업과가 설치되고요. 인공 양잠 전순소와 지방의 장업 시험장이 설치해서 양장업 기술자를 양성했다. 자, 이거는 이제 뭐 때문에 그러냐면 수출을 하기 위한 거죠, 수출. 미국이나 뭐 유럽 지역에 수출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야. 근데 이제 예전에도 우리가 비단은 이제 생산했잖아요. 근데 요때 예전에 비단은 미국 수출용은 이제 유럽 수출용은 맞지가 않기 때문에 그다음에 미국인이나 유럽인들이 원하는 이제 종자들을 받아서 이렇게 이제 종자보다는 유해죠. 이런 것들을 이제 받아서 했던 것이 양자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자, 그다음에 강산 기술자 양성을 위해서 강무학교가 있었고요. 염직공, 그다음 제지공, 금공, 목공 등 공업 기술 양성을 위한 직조학교와 공업 전순소가 설립되었다. 뿐만 아니라 민간 그 제조 공장도 기술자 양성소에 부수하는 공장도 기술자 양성소를 부수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래서 이제 다음에 이제 화폐제도 정비, 전화시설 마련, 중앙은행 설립, 도량형 도량경제 재정 등을 비롯한 각종 근대화 시책과 마련하고 추진하였다. 자, 거기서 좀 눈여볼 게 뭐냐, 중앙은행 설립과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요게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어요. 네. 그래서 중앙은행 조례 같은 것들을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근본이 태어난 조례 같은 것들을 공부했죠.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우리나라도 근본이 태어난 실시하려고 했다. 근데 결국엔 실시하지 못했죠. 그래서 이제 계획만 마련했지 실시를 못했어. 계획만 했고 실시를 못했다는 거.
왜? 결정적으로 금이 없죠, 금. 금이 없어서 그렇다는데,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자, 새로운 동양형 재정 등 비롯한 각종 근대화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했다. 특히 정부는 한성을 이제 근대 산업도시로 개조하기 위해서 예전에 말한 것처럼 도로와 하천을 정비하였다. 전기, 수도, 전차, 철도 등을 부선함으로써 산업화에 필요한 사회 간접 자본을 확충하고 용산지대를 산업시설을 지우고 설정했다. 나아가 정부는 외국 자본의 이권 침탈을 방지하기 위해서 간선사 간제를 비롯한 각종 법령을 제정했다는 거죠. 예. 그래갖고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뭐냐면 국가가 이제 그 당시 그 배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그 기구들을 관리 감독하겠다라는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요거 뭐 여기는 풀세밖에 없으니까 간선세 관저 이거 좀 기억을 해두세요. 예. 그 외국 자본의 이권 침투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때 이제 그 결과 1899년 대한민국 국제를 제정을 전후하여 다수의 기업 회사들이 새로 성립되었다. 그 결과는 뭐냐면 그 앞에 이제 그 했던 식산농업 정책 있죠. 이렇게 이런 결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조업과 운수업 부분에서 회사 설립이 두드러졌다. 제조업의 경우 직포와 염초는 담배를 얘기하죠. 자, 그래서 수입 대체 품목을 생산하는 회사들이 주로 성립되었고 국가로서는 급식한 급식한 수입 초과로 인해 재정 공급을 타개할 필요가 있었고 민간 자본가들 사이에는 수입품의 시장 확대를 지켜보면서 생산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그래서 이 수입 대체 상품 같은 것들을 마련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재정 공급을 타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입품의 시장 확대를 지켜보면서 생산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뭐 이런 것들. 자, 그 결과 일부 품목의 경우 외국에 또 수출에 인정받게 됐다. 그래서 단순히 이제 수입 대체 상품뿐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이제 뭐냐면 수출품까지 이제 그냥 수출하는 그런 것까지 더 나갔다는 거죠. 자, 그다음 다음 운송업의 경우 정부의 연안 보호 정책이 심어 대한협동 우선 회사를 필두로 해서 그 많은 운수 회사들이 해운업 부분에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또한 국내 해운업이 이처럼 발전하면서 이에 따라 석탄 수요가 증가되자 경성 매강 회사, 또 매강 합작 회사 등의 강업 회사들이 출현했다. 한편 민간 주도의 식상업 운동이 은행과 각종 회사 설립도 구체화됐다. 그래서 강무개혁기 때는 그 당시 이제 정부 외에도 민간에서도 식상업 정책을 실시했다는 거죠. 그래갖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여러 은행들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여기 보면 조선은행이 있고요. 이 조선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관료자분들이 이제 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료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만든 은행인데 이게 이제 뒤에 나오는 일제강점기 때 조선은행하고 달라요. 네. 자, 하여튼 조선은행이 있고 그다음 한성은행, 대한천인은행, 한인은행들이 설립되었다. 자, 각종 회사는 다수의 자본을 모집할 수 있는 주식회사 형태로 조직하는 경우도 높았다는 거죠.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앞에 상회사와 달리 이 주식을 팔아가지고 이제 회사를 만드는 형태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주식회사 형태도 조금씩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이처럼 활발하게 전개됐던 식상흥업 운동은 러일 전쟁 이후에 큰 타격을 입었고 정부 차원에서 움직임이 거의 중단될 수밖에 없었다. 반면에 민간에서 식상흥업 운동이 오히려 확산되어 갔다. 자, 애국 계몽 운동가들은 국권을 수호하는 길은 국가의 부강을 실현함으로써 가능하다고 생각하여 식상호흡을 강조했다. 그래서 각종 계몽운동 단체들을 산하에 실업부 등의 식상호흡을 실행할 조직을 갖추고 활동을 전개했다. 자, 이하여 이제 상공업 관련 회사나 공장이 민간 주도에 다수 설립됐는데 평양의 자기 제조 주식회사, 개성의 종삼회사, 요거는 이제 인삼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군산의 호상간 상해 등이 대표적인 회사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정리해서 얘기하면 그 앞에서 이제 그 강호개혁 이전에도 정부 주도의 식상호흡 정책을 했고 강호개혁 이후에 정부와 그 민간이 식상호흡 정책을 추진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 과정에서 많은 회사들이 만들어졌다. 그렇지만 이제 이런 것도 결국에는 이제 뒤에 가면 그 외국 자본이라든지 뭐 그 기술 이런 것들 밀려가지고 되게 이제 몰락을 하거나 외국 자본에 이제 통합이 되죠. 예. 이거는 뭐 상업자본이든 그냥 금융자본이든 전반적으로 일어나는 현상들이야 이게. 자, 그다음 상권 수호운동 관련된 내용인데 요거는 이제 그 뒤에 그 교과서 할 때 그때 좀 보죠. 요거는 좀 나중에 읽어볼게요. 자, 그다음 뒤에 넘어가서 다시 이제 해남 교과서로 이제 볼게요. 자, 요번에 이제 주제는 뭐냐면 을사조약으로 외교권을 빼앗기다라는 거예요. 자, 요거는 이제 어떤 장이냐면 일제가 우리나라를 이제 먹는 과정이죠. 그래서 일제가 우리나라 금방 먹으면 되는데 애들이 단계를 이제 뭐냐 밟아가면서 먹었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이제 천천히 먹었냐? 그래서 각종 조약을 맺고 이제 하면서 천천히 그 넘어갔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일본도 그 당시에 그 외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처지였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 근현대에서 이해할 때 일본하고 우리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일본과 다른 나라의 관계도 같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들이 우리나라 꿀꺽할 수 있지만 널 전쟁 이후에 꿀꺽할 수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외국의 눈치를 보다 보니까 서양 열강대의 어떤 눈치를 보다 보니까 어떤 국제법, 만국공법에 입각해서 조약을 만들어서 조약을 체결해서 하나하나 점진적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이권을 탈취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서양 열강대에게 우리도 이제 근대적 서양 그 근대적 국가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너희들 맺은 그 예전에 불평등 조약도 좀 개선해 달라 이런 것들 좀 보여주기 위한 거야. 예. 그래서 그 일본이 우리나라 먹을 때 외국의 눈치, 서양 열강대 눈치를 상당히 많이 받고 그리고 그것 통해서 이제 뭐냐면 애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다. 그래서 이런 절차들과 이런 것들을 마련해 갖고 하나하나 먹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나라 국권 강탈 그 과정들이 시험문이 안 나왔는데 예전에 몇 년 전에 한일의정서 관련된 내용이 나왔죠. 그래가지고 나올 것 같아. 이 부분이. 그래서 이제 좀 보면 우리나라 국권이 이제 본격적으로 강탈되게 된 계기가 됐던 게 뭐냐면 여러분 알다시피 너일 전쟁이죠. 너일 전쟁. 그리고 나서 한일 의정서, 그다음에 제1차 한일 협약, 그다음에 이제 가사 템프트 미약을 통해서 미국부터 인정받고 그다음 제2차 영일 동맹을 맺어서 우리나라를 이제 뭐냐면 먹을 것을 인정받았죠. 여기 포츠머스 조약은 러시아로부터 이제 인정받은 거고. 그래서 이런 세 개의 조약은 을사늑약을 맺기 전에 미국이나 영국이나 그다음에 러시아로부터 국제적으로 우리나라를 먹을 것을 뭐냐면 공인받은 조약이다. 아니면 미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을사조약을 맺죠.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 단계를 맺으면서 이제 진행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내용을 이제 볼게요. 자, 일본은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영국과 제1차 영일 동맹을 체결했죠. 총 2년에. 자, 그래서 이거는 뭐 세계사 관련된 내용인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19세기부터 해서 20세기 초까지 러시아의 남하 정책을 막으려고 했고 그 과정에서 세계 곳곳에서 싸움이 일어나죠. 전투가. 그래서 이제 이걸 그레이트 게임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태평양 지역에서 자신의 전략적 파트너가 필요했던 거야. 그래서 이제 누굴 선택했냐면 일본을 선택했죠. 그래서 제1차 영일 동맹을 체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고종은 두 나라 사이의 전쟁 위기가 높아지자 두 나라 사이라는 것은 어떤 거죠? 러시아하고 일본이죠. 원래 이제 러시아, 일본하고는 이제 나름대로 세력 균형을 이제 했는데 이때 와서는 조금씩 이제 삐그덕삐그덕 하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그 러시아하고 일본 간의 어떤 그 대립 같은 게 많았는데 특히 이제 결정적인 게 뭐냐면 러시아가 그 러시아가 그다음 의아단 사건을 계기로 해갖고 어디에 군대를 출동했냐면 만주를 이제 출동했어요.
그 동천철도를 보호한다는 이유로 만주를 출병했는데, 자, 그리고 나서 그 일대를 점령하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의아단 사건이 끝난 후에도 러시아가 물러나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중국 안에서도 반발이 많고, 일본도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만주를 장악해버리면 한반도까지 먹겠다는 거 아니에요? 자, 거기서 이제 거기다 1903년에 용왕포를 점령한 사건이 일어나요. 그 압록강 연안에. 그러다 보니까 일본 해방에도 이제 좌절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러시아는 더 나가서 그 일본한테 뭘 제안하냐면 39도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북쪽은 우리가 먹고 남쪽은 너네들 먹어라. 그래서 러시아 입장을 때 39도선의 북쪽을 먹으면 만주 지역을 이제 뭐냐면 보호할 수 있는 그 뭐랄까 외곽 지역을 마련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요구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일본이 거절을 해버렸어. 네. 뭐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에서 그 제1차 영일 동맹이 그 당시 이제 맺어질 거예요. 물론 그 전에 맺어졌죠. 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갖고 한참 이제 영국하고 일본하고 러시아 간에 그 뭐냐면 분위기가 안 좋았어요. 그때 이제 우리나라는 너일 간의 전쟁 분위기를 이제 고조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중립을 선언했죠. 중립. 너일 전쟁 전에 벌써 중립을 선언했어요. 이게 1904년 1월이야. 그래서 다음에 이제 같은 해 2월 일본이 러순항을 공격하죠. 이 러순항은 이제 그다음에 러시아 조차지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공격을 해요. 그러면서 너일 전쟁이 시작됐다. 너일 전쟁. 일본의 특기가 뭐냐면 얘네들은 그냥 그 선전포고하지 않고 그냥 기습 공격을 하죠. 예. 청일 전쟁도 그렇고 너일 전쟁도 그렇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건 좀 약간 신사적이지 않지 않냐.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그 헤이그 2차 만국공동회담에서 그거는 막자. 적어도 전쟁을 하려면 선전포고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하는데, 자, 하여튼 그 당시 너일 전쟁을 일으켰다는 거죠. 여기 보면 내용 보면 자, 일본이 1904년 2월 8일 날 유준항을 기습하면서 너일 전쟁이 일어났다. 자, 러시아는 최후의 카드인 발틱 함대를 일본에 제거했으나 이렇게 했는데, 자, 여러분들 알다시피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땅이 되게 크잖아요. 예. 근데 이제 얘네들은 인구가 어디에 있냐면 우락산맥 그 뭐냐면 서쪽에 있어. 여기에 인구가 80%가 모여 있어요. 나머지 이제 지역 같은 게 20%에 불과하고 그중에 연해주 지역에 있는 극동 지역의 인구는 거의 뭐 극소수겠죠. 0.1%. 거기에 이제 여기 보면 블라디보스토크에 극동 함대가 있고 그다음 일본에 이제 함대가 좀 있긴 있는데 자 얘네들은 주력 부대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일본이 기습 공격을 받으니까 일단 버티기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유럽 지역에서 이제 도움을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유럽에 보면 발틱 함대가 있는데 이게 주력 함대거든요. 근데 이 발틱 함대를 이제 이렇게 도움을 줘야 되는데 너무 지리산 멀죠. 얘네들이 이제 갈 수 있는 빠른 길이 어디겠어요? 수에즈 운하인데 이 수에즈 운하는 이제 그 당시 영국이 장악하고 있었는데 영국이 수에즈 운하 통과를 못 시켜줘요. 그러다 보니까 발틱 함대를 이끌고 와서 여기 아프리카 남단까지 들어와서 이렇게 가는 거야. 그리고 중간중간 기항지 같은 경우에는 다 영국의 어떤 식민지구나 영국하고 영향력 있는 그 지역이기 때문에 보급도 못 받았죠. 그리고 영국이 사전에 일본한테 알려줬어. 이제 뭐냐면 발틱 함대가 오니까 딱 기다리고 있어라. 그래가지고 러시아 발틱 함대를 이제 대한해협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스시마 해협 부분에서 결국에는 발틱 함대를 공격해서 이제 격파했죠. 그리고 해서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러시아가 이제 어쩔 수 없이 물러나죠. 예. 그리고 또 러시아 안에서 그 제1차 러시아 혁명도 일어났잖아요. 예. 이런 것도 이제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너일 전쟁 발발 직후 일본은 한국의 중립선언을 그냥 간단히 무시하고 그 한일 의정서를 강요함으로써 한반도 전쟁에 필요한 지역을 마음대로 사용했다. 요거 중요하죠. 한일 의정서. 그래서 1904년 2월 23일 날 이렇게 이제 맺어진 건데 의정서라는 것은 나라를 대표하는 정권위원 사이에 체결된 국제 간의 공문서를 얘기해요. 조약보다 좀 낮은 단계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주요 내용은 뭐냐면 너일 전쟁을 위한 전략 요충지 수용과 군사상 편의를 일본한테 제공해 주겠다.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일유정서는 너일 전쟁의 빌미로 일본의 대한제국 내전 간섭을 사실상 허용하는 거고 대한제국 보호국의 첫 걸음이었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제 주요 내용들이 있는데요. 자, 요거는 좀 약간 이제 제가 제 교재로 좀 정리를 해볼게요. 이게 내용이 너무 간략하게 나와가지고 교재도 정리하면서 좀 넘어갈게요. 자, 여기 보면 전문 6조로 돼 있어요. 한일유정서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보면 한국 정부는 시정 개선을 위한 일본 정부의 충고를 받아들인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요구하면 너는 받아들여라. 내정 간섭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일본 정부는 한국 확실한 친위도 안전하게 한다. 이건 뭐 그냥 상투적인 얘기고, 그다음에 2번하고 3번은 볼 필요 없고, 그다음에 이제 4번이 중요하죠. 자, 여기 보면 제3국의 침해 또는 내란에 의해 한국 항시대 안녕과 영토의 보존에 위협이 있을 경우 일본 정부는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이때 한국 정부는 일본의 행동을 일본 군의 행동에 일본 군이죠. 이게 잘못됐는데. 일본군의 행동에 충분한 편의를 제공하며 일본은 이 같은 목적 달성을 위해서 군량상 필요한 집을 언제든지 수용한다. 이게 핵심적인 거죠. 예.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내단이든 뭐 저거 초도 오든 간에 일본이 원하는 군사적 요충지를 왜냐면 한국 정부 빌려줘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야. 그래서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건데 그래서 이제 그 결과 한국과 러시아 간의 조약과 이권이 폐기되고요. 일본은 군사 주둔 시 일정 지역을 군용지로 사용할 수 있고 한국에 파견된 주동 권한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그래서 용산에 이제 한국 주차 군사정부가 설치되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미군들이 주둔했던 그 지역이 원래는 일본군들이 이제 주둔했던 이제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있고 이런 걸 이제 또 발판으로 해갖고 뭐도 요구했냐면 군사상 필요한 구색은 이제 요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경부선, 경의선 철도 부속권을 놓는 과정에서 필요한 용지들 수용해갖고 요 당시 이제 너일 전쟁 와중에 이제 그 경부선과 경의선을 부설을 냈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요구를 할 수 있으니까 어디든 땅을 달라고 요구했으니까 이걸 바탕으로 예전에 나왔지만 한국 정부의 항우지 개간권을 요구했다. 근데 이건 뒤에 얘기했지만 보안의 반발로 실패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주요 내용은 너일 전쟁에 위한 전략 요충지와 그다음 군사적 편의를 제공해 준다라는 주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이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월에는 제1차 한일협약을 이제 맺게 되죠. 그래서 이제 메가타와 미국의 스티븐스는 이제 공으로 채용하게 하고 대한제국의 재정과 외교를 장악했다. 그래서 메가타는 이제 재정 고문으로 왔고요. 그 다음에 미국인 스티븐스는 외교 고문으로 왔죠. 이 사람이 했던 게 이제 화폐 개혁인데 이건 좀 나중에 좀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전쟁 기간 도중에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불법 편입했다. 이것도 기억을 해두셔야겠죠. 최근에 독도 관련된 문제가 한일협약과 관련돼서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독도를 이제 편입할 때 내걸던 논리가 뭐냐면 여기 무주지, 주인 없는 땅이다. 그래서 그 당시 국제조약에 의하면 주인 없는 땅은 무조건 먼저 깃발 꽂는 사람이 임자다. 이걸 내세워가지고 여기를 이제 너일 전쟁 와중에 먹었죠.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뭐냐면 저탄소, 저탄 그 이게 저탄소인데 뭐냐면 이제 이게 뭐랄까요? 그러니까 석탄을 보관하는 곳으로 이제 삼았죠. 한 달 왔다 갔다 하면 증기선이니까 석탄을 이제 공급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독도를 자기 땅으로 이제 편입이 됐는데 요거 자체는 이제 그 뒤에 관련된 그 내용이 있으니까 그때 읽어보기도 하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볼 게 뭐냐면 제일 한일협약인데 이것도 내용이 별로 없어요. 여기는 일사조약만 많이 적어놨는데 한일협약을 좀 볼게요. 자세하게. 예. 자, 여기 제1차 한일협약은 1904년 8월 1일 날 맺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배경을 보면 항우지 개간권 철회 대신에 고문간 초빙을 강요했고
너일 전쟁이 일본에게 유리하게 전개된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조선 식민지화 방안인 대항반침과 그다음 대한시설 강령 및 대한시설 세목을 결정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그 당시 한국 정부의 외교 고문과 재정 고문 채용을 의무화시켰다는 거죠. 자, 내용을 보면 이 일본이 추천 고문을 파견하기 주 내용이에요. 그래서 보면 일본인 한 명의 재정 고문으로 초빙하고 그다음 외국인 한 명을 외교 고문으로 초빙한다. 그런 것들 이제 뭐냐면 했다. 그래서 이제 결과를 보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재정 고문은 메가다. 그다음에 외교 고문은 스티븐슨을 파견했고요. 근데 이 사람은 그 고문이라고 하지만 이 고문이 자문 역할이잖아요. 근데 자문 역할이 끝나지 않고 실질적인 권한을 강장을 했다는 거. 이 원래는 이제 재정 고문하고 외교 고문만 파견하고 이제 조약상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조약에 명시되지 않는 부서에도 고문을 파견했죠. 그리고 이제 통제 장치의 확대를 강화시켰다는 거. 군사 경찰제를 이제 수도권을 이루는 확대됐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헌병 경찰제가 이미 일제 강점기 이전부터 조금씩 이렇게 보였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전쟁 비용의 수탈과 약탈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전쟁에 필요한 군용철도 건설과 군사시설을 구축하고 군수품 수송 및 물자 조달 등 무상에 가까운 헐값으로 약탈에서 충당했다. 그러니까 요 조약 시기 때 이제 그런 행동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자, 일본은 러시아를 견제하려는 영국과 미국의 지원 아래 해협에서 러시아 발트랜드 함대 개면을 러시아의 발탁 함대를 개면하여 결정적인 승기를 잡았다. 그 앞에서 처음 이제 러시아의 발탁 함대가 이제 수에즈 운하를 통과 못 시켰죠. 그리고 기항지 중간에 들러서 공고 못 받았죠. 그리고 정보, 얘네들이 온다는 정보도 알려줬죠, 영국이. 그리고 이제 미국과 영국 정부는 그 당시 이제 그 일본에게 전쟁 채권을 샀어. 일본의 전쟁 채권을 막 사들여갖고 자금을 대줬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일본이 이제 승리할 수 있는 배경이 되었다. 자, 그래서 포츠모스 조약을 통해서 러시아부터 이제 뭐냐면 한국의 지배권 인정받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을사늑약을 맺기 전에 또 미국과 가상 태프트 미약과 영국과 제2차 영일 동맹을 맺어서 한국의 지배권을 인정받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있는데, 자, 요거 이제는 구체 내용을 좀 봐야 되겠죠. 그 을사조약 이후에 이제 그 맺었던 가사 템프트 미약을 좀 먼저 볼게요. 예. 자, 이건 을사조약 전에 1905년 7월 달에 맺어진 건데, 자, 가스한 것은 이제 일본의 외무장관이고요. 템프트는 미국의 국무장관을 말해요. 필리핀을 미국의 지배를 일본이 인정해주고, 일본의 조선 인정을, 지배를 미국이 인정해준다. 이래서 이제 상호 인정을 했다. 이 목적은 이제 러시아의 남하 정책을 저지하게 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미작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제 뭐냐면 알려지지 않았죠. 이게 이제 그 당시 시오드 루즈벨트 대통령 때 그래서 고종이 나중에 일사늑약을 맺고 나서 이 부당성을 좀 알려주려고 그다음에 헐버트를 이제 파견했잖아요. 시오드 루즈벨트한테. 근데 시오드 루즈벨트는 이미 가사템프트 미약을 맺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의 독립을 뭐냐면 그러니까 한국의 이제 어려움을 도와줄 생각은 별로 없었어요. 예, 그 만나주지 않았죠. 예, 뭐 그렇게 있고. 자, 그다음에 제2차 영일 동맹은 뭐냐? 한국에선 일본, 인도에선 영국의 우위권을 뭐냐면 인정해 준다. 그래서 이제 일본이 한국을 지배하는 것을 이제 영국이 승인해 주겠다. 뭐 그런 내용이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이제 파악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계속 이제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제 포츠머스 조약을 통해서 러시아부터 일본의 한반도 지배를 인정받았다는 거죠. 이 포츠머스 조약은 제가 그 나중에 중국사 할 때 좀 얘기할게요. 이 포츠머스 조약도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죠. 이 조약도. 자, 그다음에 을사 조약의 강제 체결은 무엇을 의미할까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조약이라고 하지만 이게 엄밀히 말하면 을사 조약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죠. 일단은 정식으로 이게 조약의 명칭이 없어요. 그리고 절차상에도 안 맞죠. 왜냐하면 이제
그 당시에는 전제군주제 국가이기 때문에 고종의 최종적인 비준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어. 그래서 박제순의 어떤 도장만 찍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조약이라보다는 이게 뭐냐면 강요한 거죠. 그래서 그 늑약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일사조약이라는 건 그 당시에 맺어진 게 아니라 일본 애들이 나중에 맺고 나서 자기 멋대로 이제 뭐냐면 그냥 붙인 명칭이야. 그러니까 일사년에 맺어진 협약 이런 식의 이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일사조약의 부당성 관련된 내용이 이제 여기 있죠. 일단 절차상의 문제도 있고 이름도 없는 조약이다. 그래갖고 있는데 요거는 뭐 이제 각자 읽어보세요. 예, 잘 알려진 거고 대표적인 것이 이제 그 조약에는 위임, 조임, 비준에 있는데 이 비준을 제대로 안 했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마지막 통치권자의 공식 승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잖아요. 고종의 이제 도장이 찍혀야 되는데 그 당시 외무장관이었던 박재순의 도장만 찍혀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문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1905년 11월 일본은 이토 히로부미를 한국에 보내 새로운 조약의 체결을 강요했다. 고종이 외면하자 일본군이 경운궁이 이제 포위하면서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했고 이토 히로부미는 이제 고종이 참석하지 않는 어전에 의해서 그 일본군 사령관 함께 그 대신들 협박해서 조약 체결을 강요했죠. 결국 8명 대신 중에 이완용, 이지용, 그 다음에 이금태, 건준용, 박재순 이런 사람들이 조약에 찬성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을사오적이라고 하죠. 자, 이토시노부미는 고종의 승인도 받지 않고 이름도 없는 조약의 체결을 일반적으로 선언했다. 그래서 앞에다 얘기했죠. 을사조약이라는 거는 그 당시에 뭐냐면 불려진 명칭이 아니라 나중에 이제 그 일본 애들이 그냥 붙여진 명칭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에서 제일 중요한 게 외교권을 박탈한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한국 정부는 지금부터 일본군 정부의 중개를 거치지 않고 국제적 성질을 가지는 어떠한 조약이나 약속도 맺지 않은 것을 소위 약속한다. 이런 게 이제 있고, 그래서 외교권을 박탈당했다. 그리고 이제 외교권을 대행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죠. 통감을 설치하죠. 통감. 그래서 통감은 외교권을 담당하는 사람이 외교권.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는 국정을 모두 가난했다. 외교권 외에도 국정을 총괄했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내용을 일단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을사조약의 주요 내용은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일본에 대신 행사하여 일본의 중개 없이 조약 등 외교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한국의 외교 사무를 간장하기 위해서 일본인 통감이 한성에 주재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통감부가 만들어졌죠. 그때 통감부가 설치됐죠. 그 통감부 같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보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대신해서 내정 장악을 위한 일제가 선출한 기관으로 그 장을 통감이라고 하고요. 그때 이제 왔던 사람이 이토 시도무이죠. 이토 시도무이는 그 당시에 거의 원료였죠. 근데 이렇게 정치적 비중이 있는 사람이 여기 왔다는 거는 그만큼 한국에 상당히 한국을 되게 중요시 여겼다는 거예요. 일본 애들이. 자, 그는 외교만이 아니라 사실은 내정도 마음대로 했다. 그래서 이틀 뒤 미국은 중앙공사관을 폐쇄했고요. 다른 나라들도 공사를 철수시켰죠. 왜? 이제 외교권이 없다 보니까 이제 일본이 행사하니까 공사관을 둘 필요 없죠. 한국에. 일본을 통해서 하면 되는 거니까. 거꾸로 이제 한국도 그 예전에 이제 뭐 해외 나갔던 미국 공사관이나 이런 것도 다 철수를 했어요. 외교권이 박탈됐으니까. 다만 여기에서 영사관은 남아 있었다고요. 영사관. 이 영사관은 뭐냐면 공사는 이제 나라와 나라끼리 이제 하는 거고 영사는 자국민을 이제 관련된 업무들을 처리하는 거잖아요. 여건이나 이런 것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선에 있는 이제 자국민들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영사관은 남아 있었다고. 영사관. 자, 하여튼 이는 한국이 일본의 보호구 전략하여 독립국의 지위를 상실했음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요 내용도 제가 조금 더 보강해서 좀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을사협약 관련된 내용인데 그 늑약이라고 하죠. 주로 강압적인 방법이었고 그다음에
그 내용을 보면 대한제국 외교권을 일본이 장악하고 서울에 통감을 설치했다는 거. 그 통감문 밑에 이사청이라는 간청을 설치해서 이제 했다는 거. 이거는 이제 그 밑에 있는 지방 간청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한국의 보호 통치의 실행 기관으로서 서울에 통감을 설치하고 지방의 주요 지점에 이사청을 설치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결과를 볼게요. 통감부의 준심리지 정치와 이권 침탈 시작, 경찰 기구 강화, 지방행정제도 변경, 일본인 참여관 배치, 그 다음에 기관산업 장악 등등. 그리고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이제 금융조합 같은 것들 이제 설립. 이게 농협의 그 전신이라고 하더라고요. 농공은행 설치. 자, 이거는 뭐냐면 일본인들이 그 경제 침투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이제 설치한 건데, 이건 나중에 좀 얘기하고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외교권을 상실했다는 거. 그래서 한국인의 여권 발급 사무를 다 일본 영사관들이 일본 영사관 양도하고요. 한국 주재의 외국 영사관을 철수하고, 그 다음에 간도 체결을 하죠. 요거 이제 여러분도 알다시피 외교권을 뺏겼기 때문에 청나라 일본이 이제 체결을 한 거 아니에요? 예. 자, 그때 이제 을사조약에 대한 저항이 일어나죠. 그래갖고 이제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을사조약에 반발해갖고 을사의병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민영학 같은 사람은 이제 고종과 2천만 동포대에 보내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도 여러 사람들이 또 자살하죠. 자, 그리고 이제 민중대 저항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살펴보겠지만 한성신문에서 장지현의 시일라 방송대국 이런 것들이 이제 실었고, 그 다음에 제국신문과 대한매일신부에서 을사조약 무효 주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한매일신부에서 이제 그 뭐냐면 신치후의 대한제국 대한매일신부에서 신치후의 시일라 우방석 대국을 이제 했어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757번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고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2차 만국평화의 헤이그 밀서를 파견하고 헐버트를 통해서 미국 정부의 을사조약 무효 전문을 전달했다는 거. 예, 뭐 이런 정황도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자, 고종이 을사조약이 불법적이고 무효임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한 노력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이제 두 가지 조치를 했다고 했죠. 첫 번째로는 향실 고문이었던 미국인 헐버트, 우리한테 상당히 많은 도움을 줬죠. 그래서 원래는 이 사람은 유경공원에서 이제 뭐냐면 교사 왔다가 뭐냐면 고종과 만나고 나서 고종의 어떤 뭐냐면 여러 가지 업무들을 대신을 해주면서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 상당히 노력을 했던 사람이에요. 자, 하여튼 미국 헐버트를 미국으로 보내 자신이 이 조약을 동의하지 않음을 전달했고요. 전달했는데 실제로 안 받죠. 그다음 시어드 루즈벨트 입장에 볼 때는 이미 가사 테프트 미약을 통해서 이제 한국의 어떤 그 독립 한국이 일본이 한국을 먹는 걸 인정을 해줬고, 그 다음에 이 사람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나라가 남의 공격해오는데도 한 방의 주목도 치르지 못한다는 도와줄 필요 없다. 그렇게 생각한 거야. 그리고 그 당시에는 1920년대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만 해도 미국이 일본을 되게 좋아했어요. 좀 친일적인 분위기가 좀 강했어. 예, 이런 것들 감안해야 돼. 두 번째로는 이상설이나 이준, 이인종을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특사로 파견하여 조약의 원천 무효를 주장했다. 자, 그러나 이제 미국은 충묵했고 헤이그 특사는 일본의 반대와 열강의 무기로 회의장 입장에 들어가지 못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이제 외교권을 상실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라 대표를 보낼 수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언론에서만 좀 떠들고 말았어요. 안타깝게도. 자, 그 다음에 지식인과 민중들 반발했다. 장지영은 한성신문에 시일라 방송대목을 이제 쓰고 그 울분을 토했고요. 요거 예전에 한번 수능 시험에 나왔는데 이때 이제 어떻게 오답으로 나왔냐면 대한민국 신부에 시일라 방송대목을 실었다. 이거 오답 처리했어. 그래갖고 난리 났죠. 왜냐면 한성신문이 이거 나자마자 시일라 방송대목을 실자마자 어떻게 해요? 이거는 폐간 처치했죠. 정관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뭐냐면 이 시일라 방송대국의 논술 내용은 한성신문이 아니라 대한민신부를 해서 실어놓자 알게 된 거야.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한성신문은 처음에 실어놓은 거고 실제로 많이 읽게 된 것은 대한민신부예요.
그래서 대한매일신보에 시리가 방송되고 실어놨다는 건 맞는 거죠. 오답이 아니라. 예. 그다음 민실 쪽 중에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이 뭐냐면 민영환이죠. 그래서 민영환 자결로서 조약의 무효를 주장했다. 관련된 설명을 좀 볼게요. 그래서 이제 민영환은 자결이 낙담의 결과가 아니라 항거의 일환임을 유서에서 분명히 밝혔다. 영화는 죽어도 죽지 않고 저승이라도 제공을 기어이 도리 다행히 동포 형제들은 천만 배 더욱 분류하여 직위를 굳게 하고 항을 심써 한마음의 힘을 다하여 우리의 자유 독립을 회복하며 죽어서라도 마땅히 저 세상에 기뻐 웃으리라. 이런 것들을 했고요. 자, 거기에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제 반대 시위를 벌였고 상종은 문을 걸고 잠그고 철시에 돌입을 했다. 자, 의병을 일으켜 일제 항거하면서 유생과 민중들도 나타났다. 의병을 일으켜 일제 항거하는 유생과 민중들도 나타났다. 자, 이걸 이제 을사조약이라고 하죠. 을사조약. 을사조약입니다. 을사의병이죠. 을사의병. 자, 그래서 이제 조약에 창설했던 5명의 대신은 을사오적으로 불리며 국민들의 공적이 되었다. 자, 나철과 오기호는 자신이라는 이런 오적 암살단을 조직하고 이들 처단하려고 했다. 자, 여기 보면 이재명이 있죠. 이재명이 이완용을 이제 습격해서 중상을 입혔다는 거죠. 이재명 하니까 이거 지금 정치인 이재명이 아니죠. 예, 동명이인이고 이때 이제 이재명이 23살의 나이로 이완용을 이제 죽이려고 했는데 칼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 패를 에 들어가서 안타깝게 심장에서 좀 벗어났어. 그래서 이완용이 이제 중상을 입고 이재명 잡혀서 23살의 나이에 이제 처형을 당했죠. 근데 이완용이 이때 폐에 큰 뭐냐면 그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후에 이제 죽을 때까지 상당히 고통을 느끼면서 죽었다고 그래요. 야,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국외에서 의거가 일어났는데 그 옆에 사진을 이제 보면 장인환 정명훈이 그 당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가서 대한제국 외교고문이었던 스티븐슨 사살했죠. 원래 장인하고 정명훈은 계획적으로 이 사람을 죽이려는 의도는 없었어요. 그래서 스티븐슨이 하도 이제 미국에 와서 한국인은 일본의 통치를 받고 행복하다 막 이렇게 헛소리를 하고 다니니까 찾아가서 그거에 대해서 취소 발언을 좀 듣고자 한 거야. 용서를 취소 발언을 하고 그거에서 너 당신이 이제 뭐냐면 사과를 해라. 근데 스티븐슨이 끝까지 이제 뭐냐면 사과를 안 하니까 이렇게 열받은 이제 2명이 이제 서로 알지도 못하는데 이렇게 총을 2방 쐈죠. 그래서 스티븐슨이 이렇게 뭐냐면 죽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다행히도 이제 미국에서도 얘가 스티븐슨이 너무 하지 않냐. 그래서 이런 여론도 있고 해서 결국에 장인환과 정명훈은 한 10년, 20년 살다가 이제 둘이 나왔어요. 네. 그리고 이때 이제 그 한국인 그 미주에 있는 여러 단체들이 이 장인환 정명훈을 이제 뭐냐면 번호하기 위해서 이승만한테 찾아가서 좀 번호를 부탁했어. 왜냐면 이승만이 그 당시 영어도 잘했고 또 박사 학위도 받고 하니까 그걸 이제 이승만한테 찾아가서 좀 약간 번호를 부탁했는데 통역을 부탁했는데 이승만이 거절을 내버렸죠. 예, 이런 테러리스트를 번호하면 안 된다. 오히려 우리나라 독립에 방해가 될 수 있다. 막 이렇게 망발했어요 이승만이. 예. 이승만 입장할 때는 외교 독립론이 제일 중요하죠. 그러니까 얘네들처럼 테러를 하면 그 열강대에 미움틀 박혀가지고 결국에는 독립 못한다는 논리야. 하여튼 이 사람이 이제 상당히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게 이 사람이 아니라 이 장인환 정론의 위고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이걸 계기로 해서 미국에 있는 여러 이제 독립단체들이 하나 합쳐졌어요. 그래서 대한인 국민회라는 단체를 뭐냐면 만들죠. 안창호가. 예. 자, 그리고 미국의 스티븐슨 일본이 한국 지배에 한국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을 해서 미주 동부의 공분을 자한 인물이었다. 그 다음에 이제 1909년 안중근은 여러분 알다시피 만주 하얼빈에서 을사조약보다는 늑약이 났는데 하여튼 늑약의 체결을 주도한 이토 시노부미를 처단했다 이렇게 했죠. 이때 이제 이토 시노부미를 이제 죽이고 나서 이제 감옥소에서 이 사람이 이제 책을 한 권 집필했죠. 동양평화론이라는 책이야. 그래서 안중근은 사형 선고를 받고 동양평화론을 집필했으나 완성하지 못했다. 동양평화론의 내용은 서양의 침략 앞에 한중일 삼국이 서로 힘을 합쳐서 독립된 뭐냐면 독자적인 화폐도 만들고 군대도 만들고 그러지 않은 거야. 네. 동양평화를 지켜야 된다.
근데 이 동양평화를 최초로 이제 주장했던 건 뭐냐면 이토우예요, 이토우. 예. 이토우도 동양평화론을 또 주장했어, 이 사람. 물론 이제 이토우가 생각하는 동양평화론과 안중근이 생각하는 동양평화론은 완전히 다르죠. 예.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나중에 그 동아시아 책이 있거든요. 그 비교한 내용이 그때 한번 살펴보기도 하고요. 자, 한국사에 있나? 하여튼 뭐 그때 살펴보기도 해요. 나올 때.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을사조약을 나눈 간도협약은 좀 이따 보기도 하고요. 나머지 이제 비상교과서 좀 볼게요. 자, 요거 하기 전에 첫 번째 인증번호 불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증번호는 99번입니다. 네, 첫 번째 인증번호 99번이에요. 자, 일본은 청일전쟁에 승리한 이후 그 뭐냐면 군사를 키우고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고자 했다. 그러나 일본은 러시아가 주도한 삼국 간섭으로 조선에서 세력이 약해졌다. 자, 일본은 세력 만회를 위해서 을미사변을 일으켰으나 아간 판촌 후 조선에서 일본의 영향이 위축되고 러시아의 발언권이 커졌다. 그러던 중에 중국에서 의아당 운동이 일어났고 이를 진압하기 위해 일본을 비롯한 열강은 연합군을 구성했다. 러시아가 의아단을 진압한 이후에 만주에 주둔시킨 군대를 철수하지 않자 영국과 일본은 러시아를 견제해서 제1차 영일동맹을 체결했다. 그래서 영일동맹의 체결 배경 관련된 내용이 여기 있죠. 예. 그래서 이제 만주 주둔을 시킨 군대를 철수하지 않으니까 영국과 일본이 이렇게 그 동맹을 맺은 거죠. 자, 그 이무적 러시아는 압록강 일대 산림 채굴권을 이제 보호한다는 구실로 여기 보면 한국의 용암포를 점령했죠. 그렇지만 이제 일본의 항의로 이제 물러나긴 했어요. 자, 러시아의 팽창이 한국에 장악하는 데 위험이 있다고 우려한 일본은 러시아 전쟁을 준비했다. 자, 이런 가운데 일본군은 인천항과 느순항에 정박하고 있던 러시아 군함을 기습 공격해 전쟁을 일으켰다. 자, 일본이 느순항에 함락하고 동시에 그 러시아 발틱 함대를 격파를 하는 등 전쟁의 승기를 잡자 러시아는 미국 중재로 일본과 포츠모스 조약을 체결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너일 전쟁의 전개 과정이 쭉 나와요. 예.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한일 정서를 볼게요. 자, 러시아 일본이 전쟁을 벌인 조직을 벌이자 대한제국 정부는 전시 국외 중립선언을 선언했고요. 이는 한국을 중립지대 보장받아 한국의 영토가 전쟁터로 변하는 것을 막게 한 것이다. 그러나 일본은 이들 무시하고 전쟁을 일으켰으며 한성의 군대를 주둔시켜 한일 의정서를 체결했다. 자, 이들 체결해서 이제 일본은 전쟁 수행을 필요한 경우 한국의 영토나 군사기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했고요. 그 다음에 또한 한국의 내전을 간섭하고 한국이 러시아를 비롯한 열강의 접근을 막았다. 그래서 이제 요 체결의 결과죠. 결과고. 그래서 이제 이때 한일 의정서 근거로 해서 제한제국 영토를 일본이 많이 이제 침략을 했죠. 그래서 이제 한국통신기관을 국영으로 접수하고 특히 경부선, 경의선 철도 부설권을 넘겨받았는데 경부선은 예전부터 넘겨받은 거고 경의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때 한국이 갖고 있었죠. 이때. 그래서 이제 이따가 그 넘겨받은 거고요. 뭐 이런 것들. 자, 요건 따로 제가 이제 정리할게요. 경부선, 경의선 관련된 내용은요. 자, 일본은 널 전쟁에서 전세가 유리해지자 한국의 보호국화의 계획을 마련했다. 그래서 제1차 한일협약을 이제 했고 제1차 한일협약이 그 보면 이게 따로 그 정식 명칭이 있더라고요. 외국인 고문 용빈에 관한 협정서. 좀 처음 듣는 말인데 저도. 자, 하여튼 체계를 강요했고 재정 고문으로서 일본인 메가타와 외국 고문으로서 미국인 스티븐스를 파견했다. 자, 이로써 일본은 한국의 재정과 외교를 본격적으로 간섭을 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을사늑약과 이제 외교권 강타해 볼게요. 자, 여기 이제 하기 전에 이제 을사조약을 이제 하기 전에 앞에 미국의 가사 템프트 미약을 맺었고, 그 다음에 제2차 영일동맹을 맺었고, 포츠모스 조약을 또 맺었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있고요. 자, 2000년 일본은 너일 전쟁 이후에 열강 후부터 한국 지배를 인정받고 곧바로 한국에 대한 보호국화를 작업을 추진했다. 1905년 11월 일본 정부는 특사로 온 이토 시노부미는 일본군을 동원한 상태에서 고종과 대신을 위협해서 을사늑약을 간합적으로 이제 체결했다. 자, 일본은
일사늑약했다. 한국의 외교권을 빼앗고 통감부를 설치했다. 자, 이후 이토 히로부미는 초대 통감으로 부임하여 한국 외교 업무를 담당했고, 자, 이로써 이제 일본은 한국의 국권을 본격적으로 침탈했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일사조약의 부당성도 뭐 그 옆에 있으니까 뭐 각자 읽어보시고요. 자, 일사늑약이 체결되자 이제 고종은 조약의 무효를 선언하고 국제사회 지원을 받기 위해서 외교 활동을 벌였다. 먼저 이제 미국에 특사를 보내서 한국의 독립을 도와달라고 요청했고요. 자, 이미 일본의 한국 지배 인적 승인한 미국은 이를 거부했다는 거. 고종은 1907년 네덜란드 헤이그에 열리는 만국평화회의에서 이준, 이상설, 이종을 특사로 파견했다. 그러나 일본 등의 그 방해로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일본은 이를 빌미로 고종을 강제 퇴위시키고 순종을 즉위시켰다는 거죠. 이거. 예. 그래서 그 옆에 보면 이제 그 당시 이제 고종의 위임장과 해외 특사 관련된 내용 있죠. 이준, 이상설, 이인종이고 이들은 열강의 반대로 만국 평화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으나 회의장 밖에서 각국 대표에게 보내는 탄원서를 발표했다. 또한 헤이그에서 발표한 평화회의부에 일본의 국제법 행위에 국제법 위반 행위를 폭로했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정리칠조약인데 그 앞에서 해당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이 정리칠조약이 좀 뒤에 있어요. 이게 그래갖고 이게 좀 배치가 의병운동 쪽에 있거든요. 같이 붙어서 이제 좀 설명했으면 좋을 텐데 여기에 그 뒤에 있어가지고 좀 그래요.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 부분만은 이제 뭐 이렇게 한번 읽어보죠. 예. 여기부터 이제 읽어볼게요. 그래서 이걸 읽고 그 다음 넘어갈게요. 자, 일제는 이제 이렇게 해당 국에서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해당 교과서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140페이지 펴보세요. 자, 일제는 1907년 헤이그 특사 사건을 구실로 고종을 강제 퇴위시키고 대신 순종을 즉위했죠. 또한 한인 심야관 정미 실조약이라고 하죠. 또는 제3차 한일협약이라고 해요. 1907년에 맺어진 거죠. 강요해요. 통남의 내전 간섭권 강화하고 일본인들 각 부서에 차관을 임명하여 이른바 차관 정치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제국의 군대마저 해산되었다는 거죠. 여기 너무 간단하게 돼 있는데 요거는 좀 약간 보강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예. 음, 음, 음. 여기 보면 자, 여기 주요 내용 보면 그 여기에서는 이제 차관 정치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때 입법권도 이제 일본이 가졌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통감부 시기 때 보안법이라든지 사립학교등이라든지 등등등 신문지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었잖아요. 이런 것들은 1907년 이후에 한일 실효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통감이 입법권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행정권 관리 임명권을 탈취했다는 거. 그래서 이제 각부에 차관을 줬죠. 일본으로서. 그래서 이걸 차관 정치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군대 예산이야. 자, 군대 예산 같은 경우에는 공개된 한일 신협약이 없고요. 그러니까 이제 신협약이 본문이 있고 그 밑에 부속 조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속 조항은 이제 본문은 공개를 했는데 요 밑에 있는 부속 조항은 공개를 안 했어. 이 부속 조항이 있어. 그러니까 공개된 한일 신협에는 없고 본문 내용이 없고 부속 조항에 이 군대 예산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군대 예산. 네. 자, 하여튼 그 주요 내용이 이제 있다. 그 결과 각종 법령을 제정해서 내정 간섭 및 문화 계몽 운동을 탄압했고요. 보안법, 학회령, 신문지법 뭐 이런 것들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본 내용은 없지만 그 부속 조항, 공개되지 않은 그 부속 조항에는 군대 강제 해산 내용이 있다. 그래서 이 해상된 군대들 의병화됐죠. 이거 예전에 한번 시험문제 나왔죠. 정미의병이죠. 그래서 정미의병의 어떤 배경 관련돼 갖고 하나가 이제 뭐냐면 군대 예산이죠. 예. 그리고 고문제도를 폐지하고요. 을사조약에 이제 있었던 고문제도를 폐지하고 실제로 내간의 차관을 다 이제 일본이 교체시켰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 갖고 했던 것이 이제 뭐냐면 정미 7조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1909년에 일본은 기후각서를 인제 맺어요. 그러니까 기후각서를 통해서 인제 뭐냐면 그 사법권을 이제 강탈하고요. 그러니까 1910년에는 경찰권마저 이제 빼앗죠. 그리고 나서 의병항쟁마저 무력화시킨, 이건 뒤에 얘기했지만 남한 대토벌 작전하고 관련된 거예요. 자, 무력화시킨 일제는 순종에게 한국 병합조약을 이제 체결 강요했고, 일제 같은 친일파 단체들도 합방 청원서를 제출하는 데 여론을 형성했다는 거죠. 자, 그리하여 한국 황제는 한국 정부에 대한 일제 통치권을 완전히 영구히 일본 한국 황제에게 폐하를 양해한다 내용의 조약을 강제로 이제 체결하게 되고 1910년 8월 29일 발표했다.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그 체결일은 이게 1910년 8월 21 일인가 그리고 27 일인가 하여튼 그 정도고, 이게 공포된 게 뭐냐면 1910년 8월 29 일이야. 예. 그래서 이제 이 날을 국치라고 하잖아요. 음. 그래서 국치라고 하고, 자 이거는 합법적인 그 합방이 아니라 불법 강정이었죠. 그걸 이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보면 그 항제 옥새는만 있고 이름이 없어. 그 당시에 이제 그 행정 그 규칙에 보면 옥새 다음에 그 이름을 써야지 합법적으로 이제 뭐냐면 인정받을 수 있는데 이게 없단 말이야. 절차상에도 문제가 있죠. 예. 그런 것들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요게 용어상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병합이라는 말인데, 이걸 왜 썼는지 잘 모르겠는데, 병합이라는 말 자체는 그 당시에 없었던 말인데 일본이 만든 말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일본도 합방을 할 것인가, 합방이라는 말을 쓸 것인가, 병탄이라는 말을 쓸 것이냐 가지고 좀 약간 고민을 했던 것 같아. 합방이라는 말은 1대1로 이렇게 이제 대등한 관계에서 이제 합치잖아요. 근데 일본의 입장을 볼 때도 조선을 합방하는데 이게 합방이라는 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야. 1대1이 아니죠. 그렇다고 까놓고 병탄이라고 하면 너무 노골적이잖아. 그래 가지고 인제 일본이 이 병탄의 병자와 합방의 합자를 만나서 만든 게 병합조약이야. 이게 이 병합이란 말 자체가 그 일제가 강제로 뭐냐면 우리나라를 빼앗는 과정에 만들어낸 그 마 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말을 쓴 이유가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아마 그 당시에 이제 표현을 그대로 빌려 쓴 것 같아. 하여튼 이 병합 자체가 그 당시에는 없었고, 그때 일제가 만들었던 그 당시 이제 그 병합조약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말로써 사용했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걸.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일제가 갑자기 이렇게 절차를 밟다가 이 당시에 이제 그 1910 년에 들어와서 그 왜 급하게 한일 병탄을 했냐, 그거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그다음에 1909 년에 인제 그 이토 시노부가 이제 암살됐잖아요. 근데 이토 시노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이제 뭐냐면 한국을 병탄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보호국 하에 좀 약간 장기적으로 인제 뭐냐면 한국이 스스로 한국민들이 스스로 일본의 어떤 자발적인 복종을 한 다음에 병탄을 하자고 주장을 했던 사람인데, 이 온건파,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날 저도 똑같은데 온건파 이토 시노부가 죽으니까 그 당시 당장 한국을 먹자는 강경파의 지시를 받고 한일 병탄을 추진했다고 그래요. 예. 그렇다고 해서 인제 뭐 안중근이 잘못했다 그런 게 아니죠. 이토 시노부가 원래 그런 생각이 더 위험하죠. 자발적인 복종을 통해서 이제 한국민들이 이제 자발적으로 이제 원하니까 합병하는 게 훨씬 더 그런 침략을 장기화시킬 수 있잖아요. 구조화시킬 수 있고. 자, 하여튼 뭐 이렇게 인제 좀 기억을 해 두시고, 자 그러면 이 관련된 내용을 다시 비상교과서에서 한번 읽어 볼게요. 자, 일본은 정리실조약을 강제로 체결하여 통감이 한국의 법령 제정이나 고등관리 임명, 차관이죠. 내정권을 장악했다. 그다음에 일본은 비밀리 부속 각서, 요게 인제 그 비밀리에 이제 뭐냐면 부속 그 조항을 둬서 그 당시 일본인들의 인제 각부 차관 등 한국 관리를 임명하고 대한제국의 군대를 해산하였다. 그리고 해산된 군인이 일부는 일본군에 저항하다 일병투쟁에 합류했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일본의 강제 병합 볼게요. 일본은 1909 년부터 한국을 병합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 1909년 7월 한국의 사법권과 감옥 관리권을 빼앗고, 그래서 이제 이 기후각서죠. 법부와 군부를 폐지했다. 그러니까 10월에는 안중근이 이토 신호공인 처단한 사건을 구실로, 이게 이제 앞에서 이제 상대적으로 안중근은 이제 그 약간 온건파로서 우리들을 좀 약간 보호국 한 다음에 뒤에 먹자는 논리고, 근데 이 안중근이 안중근이 이토 시노부미가 말 잘했어요. 이토 시노부미가 온건파로서 보호국 하나 단 다음에 나중에 먹자는 논리고요. 자, 근데 이에 반해서 이제 강경파들은 당장 먹자는 건데, 이 안중근이 이제 이토 시노부미를 죽였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 온건파들 목소리가 없어지고 강경파들 목소리가 이제 부각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결국엔 한국 병합에 대한 여론을 유도했다는 거. 아울러 친일단체였던 일진회가 대한제국의 황제와 통감에게 한방청원서를 제출했다. 일진회는 이제 그 송범주의 유신회와 이제 유신회를 계칭한 거죠. 그래서 또 나중에 또 이용구 단선이 진보회를 흡수 통합해서 만든 친일단체인데, 이 한국인들에게 욕을 얻어보니까 나중에 병탄 후에 일진을 해체시켜 버리죠. 예. 왜냐면 일진을 계속 놔뒀다가는 일본 제국에 대한 어떤 분노가 훨씬 더 높아질 것 같잖아요. 그걸 생각해서 이제 해체시켜 버린 것 같아요. 자, 일본은 러시아, 영국, 프랑스부터 한국 병합을 승인받고 한국 병합 조약을 강제로 체결했다. 예. 그래서 이게 1910년 8월 20일인데 이게 공식적으로 공포된 게 뭐냐면 29일이야. 29일. 29일. 자, 이 조약의 체결로 국권을 이제 상실한 대한제국은 조선이라 불렸고, 일본이 이제 그 당시 우리나라를 통치할 때 이 조선이라고 이제 불렸어요. 게다가 있고, 이 조선 지금도 사용하는 나라가 있죠. 그 위에 있는 그 나라가 계속 사용하고 있죠.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인가? 예. 자, 그다음 조선 총독이 최고 통치자로 군림했다. 대한제국의 최고 통치자였던 고종은 이태왕, 그 다음에 순종은 태왕이라는 호칭의 지위가 격화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예전에 조선왕실은 이제 이왕직이라고 해서 총독부 아래 이왕직이라고 해갖고 그 밑에 둬서 이제 관리했죠. 예. 그런 것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제 한국 병합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요거는 그 왜 병합이라고 불렸는지 그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일제는 한국의 국권을 강타하면서 침략성을 숨길 용목을 찾았다. 병타는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침략한다는 의미에서 침략성이 드러내고, 합방은 양국이 대등한 관계에서 합친다는 의미에서 사용할 수 없었다. 결국에 일제는 한국을 일본 영토의 일부로 삼는다는 의미를 포함하면서도 병탄보다는 침략적 의미가 약한 병합이라는 말을 만들었다. 앞글자를 땄다고 했죠. 그러나 일제의 한국 병합은 사실상 병탄이다. 그래서 정확한 말은 한국 병탄이에요. 한국 병탄. 병합은 일본 애들이 이제 그렸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열강이 아시아 식민지 지배를 어떻게 생각했는가 뭐 이렇게 있는데, 그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거는요. 거기 보면 이제 일본의 국권 침탈 과정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일산 늑역도 있고 그다음에 정미 실조약도 관련된 내용이 있으니까 읽어보시고요. 그다음에 한국 병합조약도 그 밑에 있죠. 예. 그래서 있고, 대신에 이제 병합조약에 이제 뭐냐 문제점이 이렇게 있죠. 여기 보시면 도장만 찍혀 있고 이름이 안 적혀 있거든요. 예. 그 당시 이제 이런 것들이 그 뭐냐면 국제법 그 당시 이제 행정법구상 문제점, 절차 과정에 문제점이 있다. 그래갖고 이제 무효다. 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이제 같이 파악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넘어와서 동화 교과서를 좀 볼게요. 자, 동화 교과서도 이제 앞에 있는 교과서 거의 비슷해요. 여기 보시면 이제 뭐냐면 너일 전쟁 관련된 내용 있죠. 그 전에 이제 그 압록강 하류에 용안포에 군사기지를 건설했다. 이 용안포 사건이라고 하죠. 그래서 용안포 사건에 대해서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너일 전쟁 관련된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단락에는 한일전서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제1차 한일협약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보면 이 이제 그 일본이 이제 러시아부터 승리하면서 이제 그때 뭐 가사 템포팀 위약을 했고 뭐 제2차 영일동맹 폴츠머스 조약 이런 것들이 맺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자, 외교권 상실 같은 데 관련된 내용에서 이제 거의 비슷하게 이제 뭐냐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일본은 이 궁궐이라는 것은 이제
그 당시 경운궁이죠. 을사늑약은 이제 중명전에서 맺었고 군대를 포위하고 일부 대신대 반대에도 불구하고 을사오적을 내세워서 일방적 을사늑약을 발표하여 선언했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교권을 빼앗아 갖고 그리고 이제 그 관련된 그 결과들이 쭉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고종은 이에 대해서 이제 헐버트를 파견하고 만국평화회의를 이제 개최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면 이제 그 고종 강제 퇴위 이후에 한일 신학이 있고요. 그 결과 이제 그 내용들이 이제 쭉 있죠. 예. 그 이후에 이제 가정들이 쭉 나와 있고 그 밑에 이제 뭐냐면 국권 피탈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앞에서 얘기한 정미 7조약 이후에 입법권을 상실했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통감이 실질적으로 이제 뭐냐면 입법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법들이 만들어졌죠. 통감부에서 신문지법, 보안법, 학회령, 출판법인데 자 요게 중에 이제 그 하나가 신문지법이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대한매일신보하고 관련돼 갖고 신문지법이 나왔죠. 그래서 내무 대신이 이제 신문지를 이제 신문지의 어떤 것들에 대해서 정지 금지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인 거죠. 보안법 같은 경우에는 집회 결사 자유를 막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신민회 같은 단체들이 비밀 단체일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그 1910년대 또 비밀 결사 단체들 활동했잖아요. 그게 뭐냐 한국인들은 뭐 정치 사회적 목적으로 어떤 그 결사를 조직할 수가 없었어. 그러다 보니까 원칙적으로 다 비밀 결사야.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비밀 결사 상태가 계속 됐던 것이 보안법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 학회라고 해서 이제 뒤에 얘기했지만 학회가 일종의 독립운동의 수단을 사용하니까 학회 인허가 과정을 학부 대신이 이제 했다. 학부 대신은 우리나라 사람이지만 이미 이제 차관급들은 다 일본 애들이 이제 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일본 했다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출판법 같은 걸 만들었다. 그래서 이게 통감부의 4대 악법이라고 해요. 예. 신문지법, 보안법, 학회령, 출판법. 여기에다가 이제 사립학교법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도 있고, 그래서 이런 법들이 후에 이제 뭐냐 총독부 시절에도 계속 넘어가죠. 이게 계속 연결돼요. 자, 그런 것도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 밑에는 이제 국권 피탈 과정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관련된 사료가 있으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일산의학의 불법성 이런 것도 있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이게 천재인가요? 네, 천재교과서 좀 볼게요. 자, 천재교과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러시아가 일본이 다투고 이제 했던 내용이 있고 그 과정에 영일 동맹이 맺어졌고 그 용안포 조차 같은 것도 일어났고요. 그다음에 너일 전쟁이나고 한일 의정서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제1차 한일협약 관련된 내용이 있죠. 여기요. 예. 그다음에 그 밑에 이제 가사 템프트 위약하고 영일 제2차 영일 동맹이 있는데 여기 볼 때 이제 포츠머스 조약 관련된 내용은 좀 기억을 해두세요. 예전에 기출문이 나왔죠. 그리고 가스타 템프트 미약 관련된 내용도 기억을 해두시고요. 예, 이렇게 있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을사누약의 체결과 저항을 보면 을사오족을 내세워서 을사누약을 체결했다. 예, 그래서 이제 있고 뭐 통감부가 설치됐고요. 그 대항해서 이제 시일라 반성대국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발표했고 그 다음에 한성의 그 상인들이 철시도 학생들 동맹구호하고 항의했고 민영학은 2천만 동포들이 보내는 유서를 남기고 자기라는 등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저항했다라는 내용이 있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그 뭐냐면 신라 방성대국 관련된 내용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이건 되게 유명하죠. 자, 1905년 일산득약이 체결되자 한성신문에 주필했던 장지영이 신문에 시국의 애통함을 기록한 논설이다. 자, 장지영은 한국의 독립과 동양평화를 말한 온 이토 시노부미의 늑약 체결 행위를 비난하고 특히 올사오족으로 우리나라를 남에게 팔아 백성을 노예로 만들려고 매국노를 구정했. 을사오족은 우리나라를 남에게 팔아 백성을 노예로 만들려는 매국노로 규정했다. 이후 장지영은 체포되어 경무청에 수감됐고 한성신문도 무기정강을 당했다는 거죠. 근데 이 장지영이 이건 뭐 임명과 관련이 없는 내용이긴 한데
뒤에 이제 1910년대에 이 매일신보에 논설식거든요. 이 사람이 매일신보의 논설식. 매일신보는 이제 그 당시 그 총독부 기관지죠. 거기에 이제 뭐냐면 청왕에 대해서 이제 칭찬하는, 청왕을 칭송하는 그래서 나중에 이게 내국노로 이제 전락이 되는데, 친일파로 하여튼 이때까지는 나름대로 이제 신이나 방송대로 써가지고 이제 뭐냐면 유명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밑에 뭐 을사오적과 그 관련된 내용이 있으니까 각자 읽어보시고요. 예. 그 밑에 사료 관련된 내용이 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그 당시 한일 신협 관련된 내용인데, 앞에 있는 내용하고 비슷해요. 예. 법률 제정, 고등파 관리 임명에 대한 동의권을 확보했으며 각 부처에 일본이 차관을 임명했다. 그 다음에 입법권은 이제 박탈당했기 때문에 일본이 이제 이걸 계기로 해서 언론 출판 자유를 금지한 신문입법, 법회 집회의 자유를 금지한 그 집회 결사의 자유를 금지한 보안법을 제정해서 반일 움직임을 차단하고자 했으며 대한제국 군대까지 해산하여 무장 해제 상태로 만들어버렸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 병합조약 관련된 내용이니까 각자 보시고요. 예. 그 다음에 넘어가서 미대연을 볼게요. 자, 미대연도 이제 비슷비슷한 내용이 있죠. 그 앞부분은 이제 있는데, 여기 좀 눈여볼 게 너일협상 관련된 내용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는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 청일전쟁 이후 만주 한반도에서 주도권을 찾아오기 위해 너일 간의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양국은 자국의 이익을 보장받기 위해서 여러 차례 협상을 나섰죠. 하지만 이해관계 충돌은 결국엔 너일 협상 결렬되었다. 자, 고종은 양국 간의 전원이 감되자 국외 중립선언을 이제 하였다. 그래서 이제 국외 중립선언 관련된 내용이, 잠깐만, 이게 쭉 있는데, 여기 있죠. 대한제국은 1903년 11월에 1904년 1월에 국제사회에 대해 전시 국외 중립을 선언하고, 이를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청나라 등의 승인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너일 전쟁이 일어나고 한일 의정서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여기 이제 제1차 한일협약 관련된 내용이 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보면 이때 이제 독도를 자국 영토로 불법 편입한 후에 너일 전쟁 도중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이제 제2차 한일 조약을 맺기 전에, 그 일사조약 맺기 전에 가사 템프트 민약 뭐 이런 것들 제2차 영일 동맹이 있고, 그다음 포츠모스 같은 것들을 이제 뭐냐면 맺는데, 포츠모스는 이제 미국이 이제 뭐냐면 중재해줬죠. 포츠모스는 조그만 도시가 있어요. 거기서 맺은 건데, 그 당시 일본은 러시아하고 이제 싸웠지만 일본도 이제 싸우는 과정에서 막대한 이제 피해를 입었죠. 그리고 전쟁 비용도 바닥이 났고, 러시아도 그 당시에 국내 사정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1차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는 상태였고, 자, 그래서 전쟁을 지속하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제 두 나라는 미국의 중재안을 수용해서 결국에는 이제 한국에 대한 일본의 특수 경영을 인정하는 내용을 하는 포츠모스 조약을 맺었는데, 배상금 없었다는 거, 배상금. 그래서 청일전쟁 때는 막대한 배상금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경제개발도 하고 그다음에 했는데 배상금이 없어. 그러니까 이 배상금이 없는 것을 듣고 이제 민중들이 열받아갖고 들고 일어났죠. 폭동까지 일어나고 그랬어요. 예. 그 밑에는 을사늑약 관련된 내용이 있죠. 이거 뭐 비슷비슷하니까 각자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이제 여기 내용 볼게요. 자,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각계각층에서는 저항운동이 격렬하게 일어났다. 고종도 을사늑약의 무효를 이제 선언하고 열강의 지원을 얻기 위해서 외교활동을 전개했다. 특히 조미수 통상조약에는 거중조정 조항이 있잖아. 그걸 근거로 해서 미국의 지원을 호소했지만 이미 일본의 한국 지배를 승인한 미국으로서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 자, 이때 거중조정 조항은 이용장이 이제 여기 집어넣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각기 다르게 생각한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공수동맹으로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이건 그냥 외교적 의뢰의 수사적 표현이다.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달리 해석했다는 거, 이것도 같이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뭐냐면 만국평화에 있고 한일 신협 관련된 내용이 있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갖고 결국 항해 병탑을 했다. 병합 관련된 내용이 이제
있고요. 여기는 좀 약간 그 뭐냐면 좀 자세히 설명돼 있으니까 그 밑에 두 번째 단락만 좀 읽어볼게요. 자, 이 용어를 고안한 낸 구라치는 일찍이 국제공법에서 조약의 체결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폭력과 위협을 가해졌을 때는 본인의 의지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조약은 결국 유효하지 않는다고 썼다. 이처럼 폭력과 위협에 예, 조약 체결의 유효성을 잘 알고 있으면서 그 뭐냐면 일제의 침략성을 숨기기 위해서 새로운 용어를 고안해냈다. 뭐 이렇게 내용이 있어요.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인제 요게 병합조약 관련인데 실질적으로는 뭐냐면 병탄이다. 뭐 이런 내용인데 한번 읽어 볼게요. 자, 일제는 한국인의 격렬한 반일 행 행적 항쟁을 무력으로 억압했다. 자, 일본 군대가 서울 곳곳에 배치된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총리 대신 이완용과 통감 대라우치 사이에 이른바 병합조약이 체결됐다. 자, 이 조약에는 두 나라의 행복과 동양 평화를 위해 일본이 한국을 병합한다고 쓰여 있지만 실제로 강압에 의해서 이뤄진 병탄일 뿐이다. 자, 이처럼 대한제국의 멸망은 무력을 앞세운 일제의 침략과 그 원인이 있었다. 아울러 국내의 정세 변화에 대응하여 국민 통합과 국력 정진을 도모하지 못한 집권층의 책임이 크다. 자, 일제 한국 강제 점령은 한국인대 근대 국민 국가를 수입할 기회를 뺏어갔고 정당한 주권 행사를 가로막았다. 따라서 한국인은 일제를 몰아내고 국민 주권을 바탕으로 새로운 국가를 건설해 가지 않게 되었다. 이렇게 의미를 두고 있죠. 그 밑에 이제 병합조약 관련된 내용이 있고 쭉 읽어보시고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좀 쉬었다가 이제 다음 금성교과서도 읽어보겠습니다. 예.